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죠. 2020년에 데뷔를 했고요. 최근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부분 변경된 모델은 안팎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고 기존에 비해서 컨텐츠가 좀 더 강화가 된 게 특징이죠. 엔진 라인업은 2.5와 3.5 터보 가솔린 두 가지고요. 뒷바퀴 굴림이 기본에 AWD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5 트윈터보 4WD 사양이고요. SDS2를 포함해서 주요 옵션이 대부분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9,490만원이고요. 대중 브랜드에 비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는 모델 체인지 주기가 좀 긴 편이고 디자인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제네시스 역시 현대차보다는 부분 변경의 그 텀이 좀 긴 편이고 외장 디자인의 변화도 크지 않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존의 GV80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다만 앞쪽에 보면은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진 정도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그릴이고요. 기존에 비하면 그릴이 좀 더 복잡한 형상 또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램프는 기존과 거의 같고요. 이번에 MRA 헤드램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MRA 헤드램프가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데 웰컴 라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웰컴 라이트는 문을 오픈할 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쭉 점등이 돼서 디자인 자체는 꽤 좋습니다. 부분 변경인 만큼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거의 같고요. 다만 전장이 5mm가 줄었어요. 후면의 디자인도 기존과 거의 같고요. 앞쪽보다 변화의 폭이 조금 더 적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특유의 그릴 디자인 있잖아요. 그게 머플러 장식에 적용이 됐죠. 참고로 GV80 쿠페는 머플러가 장식은 아닌데 일반 GV80은 장식이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65에 40R 22입니다. 타이어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사이즈는 20인치와 22인치 두 가지죠.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40이고요. GV80 부분 변경의 실내는 외장처럼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 비하면은 액정 전체적인 크기가 좀 커지고 아래쪽의 그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됐죠. 그래서 실내 디자인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내장재는 기존처럼 꽤 좋은 편이고요. 제네시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동급 또는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와 비교해서 내장재가 좋은 건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의 내장은 스모키 그린 바닐라 베이지 투톤인데 확실히 하단 쪽에 바닐라 베이지 색상이 적용이 되니까 좀 더 화사해서 그게 좀 느낌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시승했던 GV80 쿠페에 비하면 이 차는 뱅앤올룹슨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오디오 음질이 좀 더 좋은 건 당연하고요. 근데 스피커가 더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좀 더 좋죠. 부분 변경되면서 실내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의 크기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대시보드 상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터치가 되긴 했는데 터치로 조작하기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컨트롤러로 조작을 했는데 부분 변경된 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액정의 크기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만 요 가운데에 이제 액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액정이 없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부분 변경된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안쪽에 있는 메뉴는 이제 기존 구성과 같은데 그러니까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죠. 요거는 지도고, 그래서 이 지도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쪽 부분까지도 같이 지도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터레인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터레인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GPS와 또는 그러니까 기울기 등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차량은 그러니까 ADS와 관련된 운전자 보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원하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강하게까지 총 4가지고 HUD, 클러스터, 그러니까 주로 운전과 관련된 메뉴가 여기에 모여져 있죠. 빌트인 캠도 마찬가지고,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 사양이어서 그러니까 요 시트 관련 메뉴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서포트라든가 에르고 모션 시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적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착좌감 이런 메뉴가 좀 더 좋죠. 라이트는 무드 조명 메뉴이고요. 보통 현대차 그룹이 무드 조명이 좀 많이 또는 빛이 강한 편은 아닌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차 가격 대비해서는 무드 조명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그리고 센터 플로어, 그러니까 기어 다이얼 주변 이쪽에만 무드 조명이 적용됐습니다.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 낮춤, 그리고 속도 제한 이상으로 달리면은 주의 구간 안내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MR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메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 라이트에서 라이팅 패턴으로 들어가면은 컴포트와 내추럴, 다이내믹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동 시 그 패턴이 변경이 되는 거죠. 사운드는 오디오고요. 이게 뱅앤올룹슨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메뉴도 좀 더 세분화가 돼 있죠. 참고로 사운드 쇼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돌비 애트모스 체험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간 사양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실내 전체를 감싸는 360도로 그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3D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라이트와 내부 보기, 도어 테일게이트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옵션이 안 들어간 GV80 쿠페보다 음질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옵션 가격 또는 2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 오디오 음질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와 함께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지니뮤직, 멜론, 팟빵 이런 컨텐츠가 좀 더 강화가 됐죠. 하이패스도 실물 카드 필요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무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츠의 그 기능과 비슷한 건데, 이것도 뭐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죠. 지금은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이것도 부분 변경이 되면서 화질이 조금 더 좀 또렷해진, 예를 들어 샤프니스가 좀 더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앵글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참고로 이 차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부분 변경이 되면서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게 너무 좀 수직이어서 약간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조장치는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앵글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디자인은 그랜저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폰트들도 조금 더 커진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 액정 자체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상단에는 현대차 그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는 물론 뒤까지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번에 UVC 살균 기능도 추가가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커버 자체가 움직임이 되게 고급스럽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보기 힘든, 부분 변경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컵홀더의 커버가 사라진 건데, 그러니까 컵홀더의 커버가 없어진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컵홀더 이 테두리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컨트롤러와 기어 다이얼 또는 드라이브 모드, 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보통 고급차들이 센터 콘솔 박스 커버가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콘솔 박스의 용량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죠. 실내 디자인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운전대인데, 이제 기존에 비하면은 운전대 디자인이 한층 더 보기가 좋아졌죠.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보통 운전대가 투톤이 좀 더 예쁜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밝은 색이어서 이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계기판 그 사이즈도 조금 더 넓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타이어 공기압과 구동력 배분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트릭 컴퓨터 또는 캘린더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죠. 이 차는 하체가 컴포트 지향인데, 그래서 시트 쿠션도 좀 푹신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쿠페와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현대차 그룹의 시트가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꽤 큰 편이고, 무엇보다도 등 상단과 이 시트 백이 좀 잘 붙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닿는 면적이 조금 넓다고 느낍니다. 도어 트림 역시도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소재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도어 트림에도 가죽으로 마무리된 그런 면적이 꽤 넓어요.
이 차의 크기 대비해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 그러니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넓은 편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은 딱 앉으면 거주성이 좋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열 도어가 이제 좀 넓게 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요. 보통 2열 시트 헤드룸이 주먹이 하나 이상 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헤드룸에서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가 옵션이 들어간 사양인데 그래서 2열 시트의 조절도 이게 전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도 뒤로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 1열 시트 슬라이딩도 이제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절 범위가 꽤 넓은 편이죠. 심지어는 2열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폭이 아주 큰 건 아닌데 높낮이 조절도 됩니다. 정확히는 이게 이제 앞쪽만 좀 되는 것 같아요.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딱 요 정도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이게 뒷바퀴 걸린 베이스 치고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만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은 비필레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만 있고, 요 아래쪽에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있고 2열 시트도 이렇게 통풍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220과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USB가 전부 다 C타입이죠. 2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내려도 요만큼이 남고요. 그리고 고급차답게 2열 블라인드도 전동이에요. 이게 보통 현대차 그룹이 2열 블라인드가 여기 잘 안 닫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이게 블라인드가 전동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고급 세단처럼 2열 시트에도 이렇게 화장 거울이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1열과 거의 비슷해 보이죠. GV80은 트렁크 열림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도 기존과 같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죠. 이거 아마 옵션인 것 같은데 이제 보통 현대차 그룹이 옵션은 좋아도 SUV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에 좀 인색한데, 어쨌든 러기지 스크린은 여기에 보관하고요. 이 아래쪽에도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있는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완전히 접을 수가 있습니다. 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에서 2열 시트가 약간 좀 턱이 있습니다. 예, GV80은 부분 변경이 돼도 여전히 컴포트한 세팅인데, 그래서 정차 시에 엔진 소리가 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들리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저 G80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차 시 엔진 소리는 G80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차 시에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도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이것도 기존과 동일하죠. 부분 변경되면서 콘텐츠나 안팎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이 주행 느낌은 기존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전에 탔던 GV80 쿠페와 비하면은 하체 세팅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지만, 그냥 일반 GV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세팅이어서 특히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둥실둥실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그렇게 진짜 푹신할 정도로 하체가 부드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지만 이게 일정 이상 바운싱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포토 같은데 움푹 파인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푹 하고 꺼질 때 그때는 끝부분은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기도 해요. 하체의 느낌이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트레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네시스가 사용하는 3.5 트윈터보 엔진은 고급차에 어울리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음도 크지 않고 또는 회전 질감도 부드럽고 그런 세팅인데, 이 GV80 부분 변경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저회전뿐만 아니라 자동 변속이 되는 고회전까지도 시종일관 부드러운 세팅이고요. 다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회전수가 대략 한 1300, 1500 rpm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약하게 좀 떨림이 있어요.
그 GV70 2.5도 그랬죠.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앞쪽의 시야가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도 최소화가 돼 있고, 심지어는 2열 헤드레스트가 중간 부분을 가리긴 하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후방 시야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참고로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도 이번에 적용이 돼 있고요.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캐딜락이나 렉서스처럼 그렇게 메뉴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산타페 소렌토와 동일합니다.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가 사이즈가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나 휠베이스 대비한 다른 차와 비교하면은 회전 반경 자체는 조금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체가 컴포트에 좀 더 가까운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하체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약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차 시에 엔진 소리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속 저회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은 약간 좀 우렁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GV80 그 성격이나 제네시스 고객층을 생각을 하면은 이 소리조차도 없는 게 뭔가 그 취향이나 승차감에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큰 건 아닌데 그 음색 자체가 좀 잘 들리는 그런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V80 쿠페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쿠페 대비해서 엔진 소리 자체는 조금 더 작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승차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해서, 그리고 하체도 좀 더 스포티한 세팅이고, 근데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차 시 엔진 소리처럼 주행 중에 이런 방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90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소리가 크지 않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약간 녹아서 젖어 있는 상태라서 평소보다 소리가 좀 더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인치 타이어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체 방음은 꽤 잘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가솔린 엔진은 대부분 예전에 DOHC처럼 이렇게 좀 카랑카랑한 그런 고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전 영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좀 베이스톤인데,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저속뿐만 아니라 높은 회전수에서도, 그러니까 볼륨은 커질지언정 엔진의 그 음색은 계속 베이스톤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컴포트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상 사운드가 강하게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횡풍 안정 제어 기능이 활성화가 됐다고 또 메시지가 뜨네요. 이 소리가 좀 더 이제 증폭이 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퍼져서 들어옵니다. 일반 모델과 쿠페는 하체의 댐핑 또는 승차감, 그리고 회전할 때 제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지난달에 시승했던 쿠페에 비하면은 이 일반 GV80은 좀 마일드하죠. 이렇게 순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덜 적극적이죠. 오르막 역시도 굉장히 마일드하게, 그러니까 보통 SUV가 오르막에서 속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하는 그 모션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마일드합니다. 그리고 이 차도 그냥 일정 횡지가 넘어가면은 이 벨트를 이렇게 조여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속력은 기존과 동일해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2초인데, 이거는 기존 모델과 완전히 같죠. 특히 3.5 같은 경우가 이게 출력이 무겁긴 해도 좀 높다 보니까 저회전부터 토크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초반부터, 그러니까 출력 대비해서 가속력이 뭐 빼어나게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일정하게 고른 가속력을 냅니다. 반면에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속도가 올라가는 게 약간 좀 주춤한 편이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정속 주행할 때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시속 90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5 정도가 나오고요. 에코 모드로 했을 때 이것도 요즘에 다른 현대차 그룹의 차들처럼 순간 연비 게이지가 15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높고 이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5만 있어도 뭐 딱히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했을 때 15가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은근 있거든요.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1, 12 정도가 되는데 90에서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110에서 주행할 때는 기존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1열 승차감이 좀 컴포트하다, 그래서 쿠페보다 조금 더 보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열과 대비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차라면은 2열의 승차감도 1열에 대략 준하는 그런 승차감을 보통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 GV80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열 대비해서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음 같은 경우에는 1열과 거의 비슷한데 하체가 1열 대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노면 지날 때는 그 자잘한 충격이 그러니까 엉덩이로 좀 잘 전해집니다. 그래서 1열 승차감은 보편적으로 괜찮지만 2열 승차감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고요. 사륜 의 구동력 배분은 이것도 브랜드에 상관없이 이거는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이제 부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럴 때는 사륜이어도 뒷바퀴 굴림으로만 거의 이제 구동을 하고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앞쪽으로 이제 토크를 배분을 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에서는 앞쪽으로 배분하는 토크가 조금 더 많아지긴 합니다. GV80은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컨텐츠 뿐만 아니라 ADS도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현대차의 그 차로 변경 보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적용된 차가 GV80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적용됐던 차로 변경 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서. 근데 부분 변경되면서 이렇게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빨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있으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막에서 보면은 스포츠 모드로 해도 GV80과 이게 좀 쿠페와 좀 차이가 있죠. GV80 쿠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엔진 출력을 좀 덜 줄이는데, 같은 스포츠 모드에서 이 차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컴포트가 거의 비슷하게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도 쿠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체 댐핑은 조금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컴포트와 스포츠의 그 댐핑 차이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상하 바운싱 또는 댐핑에 그 여유가 좀 있는데,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하체도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옆에 옆구리 서포트가 이게 조여지는데, 딱 그거만큼 하체의 댐핑도 조여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런 굴곡이 좀 더 잘 전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승차감도 보편적인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도 앞쪽에서 들리는, 보통은 풍절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데, 이 차는 풍절음과 이 가상 사운드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예, GV80 부분 변경 모델은 쿠페에 이어서 일반 모델도 이번에 시승을 했는데,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신차 또는 변경 모델을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바꾸고, 요즘의 트렌드 또는 소비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컨텐츠, 멀티미디어 이쪽을 강화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기존과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데 컨텐츠랑 그 편의 장비 쪽으로 좀 더 강화가 됐고요. 안팎의 디자인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GV80 부분 변경 모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함 또는 보편적인 승차감, 이런 거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컨텐츠나 편의 장비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GV80의 장점은 동급의 수입차에 비하면 또는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에 비하면은 내장재가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장점으로 갖고 있고요. 옵션 또는 편의 장비도 좀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차답게 그 전체적인 편의 장비도 꽤 잘 갖춰져 있는데 생각보다 그 옵션이 들어간 오디오의 음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2열의 승차감도 기대보다는 조금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쿠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이제 타면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하체가 좀 되게 컴포트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타면 탈수록 생각만큼 더 컴포트하진 않네, 또 약간 좀 단단하긴 하네 라는 또 느낌도 있어요.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최근에 다른 신차가 비슷한데 이거 기존 대비해서 폰트가 약간 좀 굵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급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외에도 차 주변에 차들이 지나가면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예, 이로써 2024 제네시스 GV80 3.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